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9%라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고, 이게 전년 대비로 해도 3.3%로 치솟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커요. 3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 우리가 인플레가 급등했었던 2022년인데 그때만큼 지금 생산자 물가가 튀어올랐다. 먼저 나온 소비자 물가는 멀쩡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만 튀어오른 상태고, 증시도 이거 발표되자마자 좀 하락했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증시는 이거에 왜 충격을 먹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할 때 지표랑 주가가 딱딱 일치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딜레이라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물가 지표가 나오는 시기, 그리고 나왔을 때 실제로 현장에 반영되는 시기, 그 기업의 이익에 반영되는 시기,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보다시피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오르고 나서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때도 생산자 물가가 먼저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7월이 시작점이었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이후부터는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달되는 시기가 8월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9월, 10월이든 오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왜 차이가 나느냐? 생산자는 판매 물가를 찍지만 재고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비자한테 물가가 전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비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는 2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빠른 것들도 있을 거고 더 늦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2달로 보면은 생산자 물가가 튀고 나서 2달 정도 재고가 소진된 다음에 이 제품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붙여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생산자 물가였으니까 9월 지표니까 10월쯤부터는 이제 소비자 물가도 인플레가 상승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원래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금리 인하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을 교체해 가면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파월한테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연준이라면 8월 지표가 9월에 나오는 거 보고 10월쯤에 결정하겠다, 11월 초에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9월 초면은 8월 물가 지표 나오기 전이니까 트럼프 압박에 모른 척하고 우선 0.25 한번 내려주고 나머지는 상황 봐서 결정할게, 이제 어떤 중간적인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거에 만족할 사람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후들이 문제인데, 9월에서 이제 연준이 말할 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야?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금리 인하가 더 없네? 이게 마지막이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낮기 때문에 증시가 PPI 오르든 말든 그냥 떨어졌다 다시 회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금리를 움직이는 거고, 그 금리를 움직이는 거에 과거에는 물가가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게 더 세게 먹힐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가 심각하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스왑시장 가격을 통해서 CPI 예상치를 한번 좀 다시 잡아봤는데, 내년 5월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서 CPI가 3.4%까지 상승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니까 앞으로 10개월 정도는 CPI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좀 떨어지면서 2028년에야 3.0에 도달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가 2.0 시대에는 한동안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로운 3.0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물가가 3.0이니까 금리도 3.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PI가 3.4까지 가면은 금리도 그 이상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물가를 계속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비를 못하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둔화를 만들어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고금리로 그렇게 잡았는데 관세라는 게 더해지니까, 근데 관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금리를 눌러야 되잖아요. 금리 하나로 해야 되는 플레이의 이 집중도가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쉽게 떨어뜨릴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한다? 금리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물가를 막을 수 있는 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우려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면, 물론 한두 달 안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산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코인이라던가 이런 쪽이 되겠죠. 안전 자산은 대표적으로 현금 아니면은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안 떨어지거나 오르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인데 떨어지게 되니까 효과가 없겠죠. 그동안은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리가 같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했던 건데 물가가 오르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채권 안전자산 투자로 매력처가 없는 거죠. 돈을 잃으려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이랑 단기채로만 돈이 들어가게 된다.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2022년에 비슷한 현상을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거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가 1번이죠.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냐? 중국과 관세가 최종 결정이 되면 단기간에 물가가 더 빠르게 튈 수밖에 없어요. 중국한테 90일 연장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 물가 오르는 거를 버퍼를 주면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충격을 한 번에 몰아주면 너무 많이 튀니까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하려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 관세 딜레이 시간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관세 대신에 중국의 개방 같은 조건을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이 잘 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보다 금리 인하를 더 원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한테는 관세로 뭔가 공격한다기보다는 중국의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의 물건을 중국에 팔고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수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수입도 하면서 수입 들어온 걸 다시 수출로 돌려가지고 마진을 남겨서 되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수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열어. 이렇게 되면서 내수를 지키게 되는 거고 어차피 수출 비중 별로 없는데 차라리 관세로 싸우는 게 더 낫지. 이런 선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다 여는데 대체 여기는 왜 이게 협상이 안 나오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차라리 90일 넉넉히 줘가지고 8월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 관세는 적용돼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90일이면은 한 11월쯤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관세는 딱 어느 정도인 거고 진짜 원하는 건 금리 인하. 왜냐면 본인이 부동산 개발업이기 때문에 본인 자산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대신에 무역협상이랑 개방을 원하면서 본인의 어떤 사업이나 미국의 주요 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겠죠. 미국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미국이 무엇을 원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잉 사라고 하진 않겠죠. 대신 농산물은 개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를 중국에 사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죠. 제조업에 해당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철강을 중국한테 사라고 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스타벅스, 나이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호재가 반영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채 다른 나라들 거를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구글도 지금 중국에 안 들어가 있죠. 넷플릭스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무단 상영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것도 중국 시장에서 빵 열린다고 생각해보면은 매출이 0에서 15억 인구를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되는 거죠. 나이키나 스타벅스는 이만큼 팔리던 게 이만큼 더 팔리는 거고 아예 넷플릭스나 구글 이런 거 디즈니 이런 것들은 안 팔리던 게 팔려버리는 거니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가 이런 냄새를 맡았는지 디즈니랑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80% 올랐죠. 그저께 뉴스였었죠. 그러면 디즈니 영화가 네이버 웹툰으로 나오고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네이버 웹툰은 중국 내에서 같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미국의 지적재산권 인정은 다른 나라들 지적재산권 인정까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라던가 게임 회사들이 이번에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드라마랑 게임 회사조차도 저는 이제 고속도로라고 보는데 이 인프라가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던가 피부 미용 기기라던가 상품들이 이걸 타고 또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중국에서 식품 회사들이 잘 팔릴 수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투자 아이디어와 다르게 지금 물가 상승세가 미국 내 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지금 CPI 상승 기여도를 보면은 의료 서비스라던가 교통 서비스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하는데 이게 슈퍼 서비스 가격이라서 PC 상승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골드만삭스가 6월까지 이제 관세가 누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6월까지는 수출업자가 14%, 미국 기업이 64%, 소비자가 22%를 쥐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당 부분의 물가의 커버를 미국 기업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이 떠안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다 봤더니 어떻게 회귀할 거냐 보니까 미국 기업이 떠안는 비중이 64에서 10%로 줄어들 것이다. 소비자가 22에서 67%로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업자의 비용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미국 기업이 떠안고 있는데 그럼 미국 기업 실적이 나빠지던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 임기는 얼마 안 남아가고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관세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 연준 위원으로 들어오고 연준이 백악관의 입김을 점점 강하게 받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그러진 않을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0.25% 정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매파적인 발언 정도를 파월 의장이 좀 하면서 경고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이나 10월에 이 CPI, PPI라던가 PCE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에 따라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돈의 이동에 단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